안녕하세요. 오늘 루나가 왔는데요. 오늘은 루나가 헤르미온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헤르미온의 지팡이가 너무 예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책을 읽을 겁니다. 헤르미온의 지팡이. 윙가리움 레비오사.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익스파티 백라모스. 해리포터를 보신 분은 헤르미온의 지팡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I'm Hermione Granger. And you? I'm Ron. 이거 기억나시죠? 그 1화. I'm Hermione Granger. You? I'm Harry Potter. And you? I'm Ron Weasley. 아이, 하지 마. 잠깐만. 지팡이가 사람 움직이는 거잖아. 지팡이가 사람 움직일 수 있으니 제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팡이가 사람 움직인다가 아닌 해리포터 불의 잔 1을 읽어볼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가 사람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지팡이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크게 달리잖아. 자, 그럼 한번 불의 잔. 이 불의 잔 해리포터 1권. 저희는 6장 포트키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몇 장 할 거냐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별 몇 장 없이 시작해보겠습니다. 포트키. 론이 방에 누워 겨우 잠들었나 싶었는데 어느새 위즐리 부인이 해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출발 시간이다, 해리. 그녀가 론을 깨우러 가면서 쏙삭였다. 해리는 주위를 더듬며 안경을 찾아서 쓰고 몸을 일으켰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다. 어머니가 깨우자 론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렸다. 해리는 맞은편 침대에서 크고 부스스한 두 형체가 담요 뭉쳐서 기어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벌써 갈 시간 됐어? 프레드가 빈몽상황 안에 입을 열어 물었다. 네 사람은 너무 졸린 나머지 아무런 말 없이 옷을 갈아입은 다음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면서 부엌으로 내려갔다. 위즐리 부인은 레인지에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전자레인지 아니에요? 혹시 마법은 전자를 안 쓰고 그냥 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아닌 레인지, 그냥 레인지라고 하나봐요. 레인지의 또 다른 뜻이 잠깐만요. 전자는 전기로 만든 레인지. 근데 레인지가 뭐예요? 전자레인지. 전자로 만든 레인지. 돌아가는 레인지. 오, 난 레인지야. 난 레인지야. 난 레인지야. 네, 읽어볼게요. 레인지에 올려놓은 커다란 냄비를 휘젓고 있었고 위즐리 씨는 식탁에 앉아 커다란 양피지 티켓 다발을 확인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더니 입고 있는 옷이 확실히 보이도록 두 팔이 벌렸다. 그 골프 점퍼처럼 보이는 상의에 꽤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가 살짝 커서 두꺼운 가죽 허리띠를 고정한 모습이었다. 어쩌니 그가 불안한 모습으로 물었다. 눈이 안 띄고 가야 하는데 먹이처럼 보이니? 네. 해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로요? 나처럼. I'm Hermione Granger. And you? I'm Ron Weasley.
빌리랑 찰리, 퍼시는 어디 갔어요? 조지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말했다. 뭐 순간이동으로 가지 않겠니? 위즐리 부인이 커다란 포리지 냄비를 식탁으로 들어와 여러 개 그릇에 나누어 담아 말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된단다. 해리는 한 장소에서 곧바로 다른 장소에 나타나는 순간이동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 몇 회 자는 거예요? 프레드가 포리지 한 그릇을 끌어당기며 투덜거렸다. 왜 우린 순간이동으로 갈 수 없는 거죠? 너희 나이도 안 됐고 시험도 안 봤잖아. 위즐리 부인이 쏘아붙였다. 그런데 여자애들은 어디 갔지? 위즐리 부인이 부산스럽게 부엌에 나가더니 잠시 후 계단에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이동을 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요? 해리가 물었다. 아, 그렇고 말고. 위즐리 씨가 청바지 뒷주머니에 티켓을 안전하게 밀어넣으며 말했다. 일전에 마법 교통부가 면허증이 없이 순간이동한 사람 2명에게 벌금을 물린 적이 있었지. 순간이동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좀 전에 말했던 그 2사람은 분할되어 버렸단다. 해리를 제외하고 식탁에 앉은 모두가 몸소리를 쳤다. 분할되었다뇨? 해리가 물었다. 몸 반쪽만 이동했단 얘기야. 정말 안타깝지. 위즐리 씨가 숟가락으로 엄청난 양의 당면을 떠서 포리지에 넣음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옴짝달싹도 못하게 됐지. 어느 곳으로도 이동할 수 없어. 마법사고 복구만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단다. 다시 말하자면 상당량의 서류 작업을 해야 했다는 뜻이었지. 그들이 두고 간 신체 일부를 발견한 먹을들도 처리해야 했고, 문득 해리의 머릿속에서 프리백과 포장도로 한 쌍과 눈알 하나가 굴러다니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해리가 깜짝 놀라 물었다. 물론이지. 위즐리 씨가 사무적인 투로 말했다. 하지만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어. 그런 일은 금방 다시 시도는 되지 않을 것 같구나. 순간이동 갖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 성인 마법사들 중에는 순간이동을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빗자루를 선호하는 거지. 느리긴 해도 안전하니까. 근데 빌리랑 찰리, 퍼시 모두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찰리는 시험을 2번이나 봐야 했어. 프레드가 씩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떨어졌거든. 그래. 하지만 2번째는 통과했단다. 아주 쾌활하게 킬킬거리는 가운데 위즐리 부인이 도학으로 성큼성큼 다시 걸어왔다. 퍼시는 겨우 2주 전에 통과했어. 조지가 말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아래총으로 순간이동을 해. 그냥 할 줄 안다는 걸 증명하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돼요? 지니가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아 물었다. 좀 걸어야 하거든. 위즐리 씨가 그랬다. 걸어요? 해리가 물었다. 아니, 월드컵 경기장까지 걸어간다고요? 아니, 거긴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위즐리 씨가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조금만 걸으면 된다. 먹이들의 관심을 끌지 않고 그 많은 마법사들이 모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상황이 좋을 때도 여행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되는데 하물며 퀴디치 월드컵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는 조지!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위즐리 부인의 날카로운 내침을 모두 눌렀다. 왜요? 조지가 누구도
알아듣지 않을 순진무구한 말투로 말했다. 이 말투로 대꾸했다. 네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그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위즐리 부인이 조지의 주머니를 향해 마법지팡이를 겨누고 했다. 아씨요! 조지의 주머니에서 현란한 색깔의 조그만 물건이 빠져나와 쌩 날아갔다. 조지는 그 물건들을 붙여주려다가 놓쳤다. 그것들은 곧장 위즐리 부인이 내민 손으로 빠르게 날아 들어갔다. 분명히 없애라고 했을 텐데! 위즐리 부인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녀 손에는 1톤 혓바닥 토피가 잔뜩 들려 있었다. 쎄! 파리를 쳐라!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가져와서 주라! 그리 기분 좋은 광경은 아니었다. 쌍둥이들은 토피 사탕들을 가능한 많이 집 밖에 몰래 가지고 나가려던 게 틀림없었다. 위즐리 부인은 처음 마법으로 그 토피 사탕들을 모두 다 찾아냈다. 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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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조지의 재킷 안감과 프레드의 청바지 밑단을 비롯해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온갖 곳에서 토피 사탕들이 튀어나와 붕붕 날아갔다. 그거 개발하는데 6달이 다 걸렸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토피 사탕들을 몽땅 내다버리자 프레드가 소리쳤다. 아 그래, 아주 보람찬 6달을 보냈구나. 그녀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웃음으로 얘기했다. 웃음 같진 않았다. OWL을 그것밖에 못 받은 것도 이상할 게 없네. 출발할 때 분위기도 대체 화기애애함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 위즐리 부인은 위즐리 씨의 뺨에 입을 맞추면서도 여전히 눈에 삼심지를 켜고 있었고, 심지어 쌍둥이들은 배낭을 하나씩 둘러맨 채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쌩하니 걸어갔다. 그래, 즐거운 시간 보내라.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얌전히 굴고. 그녀가 멀어지는 쌍둥이의 등 뒤에서 소리쳤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정오 무렵에 빌, 찰리, 퍼시를 보낼게. 프레드와 조지에 뒤이어 위즐리, 해리, 론, 지니를 데리고 어두운 마당으로 가로지를 질러가는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중중한 초록 빛만이 새벽을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퀴디치 월드컵을 보러 발걸음을 서두르는 수천 명의 마법사를 생각하던 해리는 발걸음을 빨리해 위즐리 씨와 나란히 걸었다. 그들은 어떻게 먹을 눈을 띄지 않고 거기에 다 모일 수 있어요? 그가 물었다. 준비하기 엄청나게 까다로웠지. 그러니까 위즐리 씨가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대략 10만 명의 마법사가 월드컵을 보러 오는데 당연히 그들은 모두 수용할 만큼 큰 마법 공간이 없는다는 거였다. 10만 명이나 되는 마법사가 다이애건 엘리나 9와 4분의 3번 승가들에 몰려든다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괜찮은 황무지를 찾아서 가능한 만큼 먹을 방어 조치를 해야 했단다.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먹을 눈에 띄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정한 지점들을 설정해야 해. 아마 순간이동 지점으로 쓰기 알맞은 숲이 있을 거다. 순간이동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포트키를 사용한다. 포트키는 마법사들을 미리 정해진 시간에 한 장소에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데 쓰는 물건이야. 영국 저녁 요충에 대략 200개의 포트키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포트키는 스토츠헤드산 꼭대기에 있단다. 그래서 우린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 위즐리시가 저 앞 세인트 캐치몰 너머로 치솟아 있는 검은 산등성이를 가리켰다. 포트키는 어떤 물건인가요? 해리는 궁금한 듯 물었다. 어떤 물건이든 다 될 수 있지. 눈에 띄지 않는 물건이야 하는 건 분명하고. 위즐리시가 말했다. 그래야 먹이들을 관심을 끌지 않을 테니까. 먹이들은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할 만한 물건들이야. 그들은 어둡고 축축한 길을 터벅터벅 걸으며 마을로 향했다. 오직 그들의 발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동안 하늘은 매우 천천히 밝아왔고 마을을 가로지르는 동안 하늘이 매우 천천히 밝아왔고 칠흑 같은 검은색이 옅어져 진한 푸른색이 되었다. 해리는 손발이 꽁꽁 얼었다. 위즐리씨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스토츠 헤드산에 오르기 시작하자 말을 할 여유도 없었다. 이따간 숨겨진 토끼굴에 발이 걸렸고 풀이 웅성한 어두운 턱에 밟고 미끄러지기도 했다. 휴! 위즐리씨가 안경을 벗어 스웨터에 닦으며 헐떡였다. 제때 도착했구나. 10분쯤 남았어. 마지막으로 헤르미온느가 결리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산 꼭대기에 도착했다. 이젠 포트키만 있으면 된다. 위즐리씨가 다시 안경을 쓰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땅을 둘러보았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야. 어디 보자. 그들은 포트키를 찾아 흩었다. 몇 분이 지나치지 않게 고요를 깨뜨리는 외침이 들렸다. 여길세 아서. 여기라니까. 친구, 우리가 찾아놨어. 맞은편 키가 훤칠한 두 형제가 별이 총총한 하늘 배경으로 윤곽을 드렸다. 에이머스! 위즐리씨가 조금 전 소리친 남자에게 상큼상큼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다. 나머지 일행들도 위즐리씨의 뒤를 따랐다. 위즐리씨는 불그레한 얼굴에 갈색 턱수염이 무성한 마법사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 마법사는 한 손에 곰팡이가 쓴 듯한 낡은 부츠 한 짝을 신고 있었다. 얘들아, 이 아저씨는 에이머스 디고리란다. 이 친구 아들인 세드릭이지? 세드릭 디고리는 17살 살가량의 굉장히 잘생긴 소년이었다. 호그와트의 후플푸프 기숙사 퀴디치 팀의 주장이자 수대꾼이기도 했다. 안녕. 세드릭이 그들 모두 둘러보며 말했다. 모두가 안녕 하고 대답했지만 프레드와 조지는 고개만 살짝 까딱일 뿐이었다. 둘은 작년에 열린 첫 퀴디치 경기에서 그들의 팀인 그리핀도르를 꺾은 세드릭을 아직 용서하지 않았나 보다. 많이 걸었나 보지 아서? 세드릭의 아버지가 물었다. 그렇게 많이 걷진 않았어. 위즐리씨가 말했다. 우린 저 마을 바로 건너야 되거든. 자넨 2시에 일어나야 했어. 그렇지 세드? 저 애가 순간이동 시험을 통과하면 정말 기쁠 거야. 하지만 불평하는 일이 아니 퀴디치 월드컵이는 에이머스 디고리가 부드러운 눈길로 위즐리 형제 셋과 해리 헤르미온느 지니를 바라보았다. 전부 자네 아이들인가? 아서? 아니야. 빨간머리 애들만일세. 위즐리씨가 자기 자식들을 가리키고 말했다.
이쪽은 론의 친구인 헤르미온느야. 그리고 이쪽에는 해리. 멀린 턱수염 같으니 에이머스 디고리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었다. 해리 포터? 아, 네, 해리가 대답했다. 해리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 한순간 그들의 눈길에 그의 어마어마한 번개 모양 흉터를 향하는 일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지만 아주 불편하긴 했다. 당연한 말이라고 하지만 세드가 네 얘기를 했다. 에이머스 디고리가 말했다. 작년에 너와 시합에 맞붙였던 얘기를 전부 해줬지. 나는 세드한테 이렇게 말했었어. 세드, 그건 자손대대로 들려주면 얘기가 자손대대로 들려줄 만한 얘기구나. 네가 해리포터를 이기다니. 해리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을 시켰다. 해리는 빗자루에서 떨어졌어요, 아빠. 그가 중얼거렸다. 말씀드렸잖아요.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 하지만 너는 떨어지지 않았잖아? 에이머스가 큰 소리로 쾌활하게 말하며 아들의 등을 찰싹 쳤다. 늘 겸손하니까 우리 세대는. 해리도 그렇게 생각할걸? 안 그러냐, 해리? 한 사람은 빗줄에서 떨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안 떨어졌다. 누가 더 비행을 잘하는지 꼭 천재가 아니어도 알겠지. 시간이 거의 다 됐겠는데. 위즐리 씨가 재빨리 말하며 다시 시계를 꺼냈다. 누가 더 할 사람 있나, 에이머스? 아니, 러브군의 가족은 벌써 일주일 전부터 거기 있었고 포시는 티켓을 구하지 못했대. 디고리가 말했다. 이 지역에는 마법사들 더 없나? 내가 알기로는 없어. 이제 시간. 그래, 1분 남았건 준비하는 게 좋겠어. 그가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돌아보았다. 포트키를 건드리기만 하면 된다. 손가락 하나만 대도 될 거야. 그들 9명의 배낭 때문에 조금은 싱겁게 에이머스 디고리가 들고 있는 낡은 부츠 위로 모여들었다. 모두가 둥글게 붙어 서 있을 때 서늘한 산들바람이 산꼭대기를 쓸고 지나갔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자, 시작할게. 하나, 둘, 셋. 그 일은 곧바로 일어났다. 해리는 배꼽 안쪽에 있는 고리를 걷잡을 수가 없어 앞으로 확 당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 론과 헤르미온느의 어깨가 해리의 어깨에 자꾸 부딪혔기에 양 옆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울부짖은 바람에 색깔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르게 앞나가고 있었다. 마치 자석에 계속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더니 발이 바닥에 쿵 뒤졌다. 론이 부딪히는 바람에 해리는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했다. 포트키가 융죽한 소리를 내며 해리 머리 근처에 떨어졌다. 해리는 고개를 들었다. 위즐리 씨와 디고리, 세드릭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강풍에 잔뜩 시달린 모습이었다. 스토트 헤드산에서 출발. 5시 7분 도착.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끝났다! 윙가리엄 레비오사! 끝났다! 가리오사! 안녕.